안녕하세요. K16팀과 K17팀 지도 교수님인 이상한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준열입니다.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AI의 관점에서 사람의 지능을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연구 목표는 계산신경과학 관점에서 학습과 추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방법론으로 연구를 접근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브레인 투 AI인데 이제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fMRI나 EEG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태스크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AI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으로는 AI to Brain이라고 해서 왜 사람의 뇌가 이러한 방법으로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해서 앞서 얻어낸 결과들을 좀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재구현하고 그것이 왜 그런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사람의 뇌처럼 동작할 수 있는 Brain Inspired AI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rain to AI와 AI to Brain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구성원 관련해서 이제 그냥 사진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이 계시고 박사과정 그리고 석사과정 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 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K16팀에서는 이제 K16팀과 K17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연구 진행 관련해서는 프리-ERP 연구 진행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16 딥러닝 네트워크를 속이는 공격을 관찰하고 이해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조현진, 이유찬, 곽은영, 조인걸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 배경 지식, 접근 방향 계획 순서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 제목에 알맞게 가장 중요한 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적대적 예제 생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적대적 예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에 어떠한 악의적인 작업을 쳐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하는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와 심층 학습망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이 그래프, 이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 델타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대적 예제 생성은 O 분류를 목표로 하는 화이트박스 공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O 분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출력값을 만들어내고 그 출력값은 공격자 본인도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O 분류를 목표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화이트박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공격하는 모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거친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런 적대적 예제 생성 중에서도 빠른 변화도 구호 공격, 줄여서 FGSM이라고 하는 공격을 이 연구에 이용할 것입니다. FGSM은 저희가 입력값에다가 악의적인 노이즈 분포를 삽입하여서 출력을 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아까 K11조에서 발표를 할 때도 이 사진을 사용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AI가 57.7%의 신뢰도로 판다라고 판단했던 사진에 악의적인 노이즈 분포를 첨가한 후 다시 판단을 해보니 99.3%의 신뢰로 긴팔 원숭이로 판단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떤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판다라는 입력값을 넣었던 함수에 원래는 판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아주 악의적인 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은 이 두 그림을 보고 모두 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AI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판다, 그리고 악의적인 노이즈가 삽입된 그림을 보고 긴팔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딥러닝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딥러닝의 한계를 해결하고 FGSM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공격이 실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관찰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저희의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FGSM 같은 이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을 이제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심층학습이라는 책을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2, 3장, 5장을 저희는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뒤에는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해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작업을 저희가 사전 연구에서 해봤고요. 일단 선형대수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심층신경망이 이제 벡터와 행렬, 텐서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형도 관찰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형도는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을 하기 위해 중요 축을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텐서의 정의는 데이터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에서 여기는 이제 행렬 또는 벡터가 되겠죠. 이 각 행렬이나 벡터는 각각의 차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배열로서 이루어지면 다차원이 되겠죠. 이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이루는 이 데이터들은 다차원이 될 겁니다. 저희가 뒤에서 작업할 데이터들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연산은 이제 행렬과 벡터의 연산인데, 이 부분은 일단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PCA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PCA란 이제 투영했을 때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분산이 가장 큰 벡터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중요 축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축을 어떤 걸로 설정할지 이 과정을 PCA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왼쪽 사진을 보시면 분산이 작다, 분산이 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분산이 가장 큰 벡터들을 찾는데, 이 찾는 과정을 어떻게 찾냐? 이거는 저희가 공분산을 이용할 거예요. 이 공분산 행렬은 이제 피처 간에 함께 변하는 정도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이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선형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형 변환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이젠 벡터에 사형을 시켜서 주성분을 구하게 되고요. 이 아래 식이 공분산 행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다차원 데이터잖아요. 이를 이제 2차원 데이터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고, 이제 이 2차원 데이터에 따른 1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무작위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플롯시켜서 이 플롯된 데이터를 다시 1차원 데이터로 이제 값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 이제 아이젠 벡터에 사용시켜서 주성분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젠 벡터를 이제 구하려면 이제 대각화나 뭐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일종으로 저희가 특이값 분해를 갖고 왔어요. 일단 직교하는 벡터 집합에 대해서 선형 변환 후에 크기는 변하지만 여전히 직교할 수 있게 하는 직교 집합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 가운데 사진과 같이 이 직교하는 그 XY 벡터에 A라는 행렬을 곱해도 여전히 직교하는 형태가 되는 시점이 여러 번 나오게 돼요. 이런 것처럼 이를 이제 SVD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올소고날 매트릭스니까 직교 행렬이 되겠죠. 이런 직교 행렬은 이제 전체 행렬과 곱해도 이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대각 행렬 이외에는 다 성분이 0인 그런 행렬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A는 U 곱하기 시그마 V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이값 분해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 다시 부분 복원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거를 여러 레이어로 나눠도 다시 부분 복원할 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 쓸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유용하게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확률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론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확률들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그래프 확률의 경우에는 특정 두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날 확률. 표에서 이제 저기 교집합부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그래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확률은 이제 그냥 다른 사건들하고는 독립적으로 이제 어떤 한 사건이 그냥 일어날 확률, 그걸 주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이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위에 세 확률 사이의 관계식이 저 이제 아래 수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론에서 중요한 식 중에 하나로 베이지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베이지 정리란 이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 식이 페이지 정리고요. 그래서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 이론입니다. 먼저 정보 이론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정보, 즉 데이터를 이제 뭐 저장하고 뭐 압축하고 이제 여러 통신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로는 이제 뭐 zip 파일, mp3 등의 이제 압축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를 정보 엔트로피라는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정보량이 많을수록 이 정보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다른 확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확률 분포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다른 확률 분포로 근사를 하면 이제 훨씬 이게 더 복잡함이 줄어드니까 편해지고 이제 그게 그래서 그 둘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저기 저 KEL 발산값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두 확률 분포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상호 정보라는 값이 있는데 이는 이제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의미하고 이제 저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이 얼마나 이제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거를 나타냅니다. 이제 기계학습 그러니까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왼쪽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기계학습은 그러니까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 좀 더 자세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규칙 기반 시스템이 그 기계가 아무것도 학습해서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류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특징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또 다른 특징을 그러니까 또 다른 특징을 모델링, 함수의 관점에서는 모델링을 시켜서 아웃풋을 시켜주는 그런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동 미분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아서 미분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기반으로 많은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과 가장 비슷한 라이브러리가 파이토치라고 생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병렬 연산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과정이 1번 데이터를 작업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통해 최적화를 하고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접근 방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네트워크 함수의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할 것입니다. 이 지형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충분한 학습이 진행되진 못했지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차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시각화를 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단면을 자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특정 특징들에 대해서 단면을 그려서 좀 더 보기 좋게 뽑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함수의 지형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 중 지형도 변경 과정을 추적하고 다차원 지형의 변화를 추적해서 마지막으로 입력 변화 분포의 변화에 따른 지형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활동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